자, 심지어 04년, 05년은 재혼 건수가 더 많죠. 구독, 좋아요, 안내 주문 많이 아파.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국제결혼에 관한 심각한 통계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이런 가설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만약 누군가가 철저하게 국적 취득을 위해 결혼을 이용하게 된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외국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귀화를 하고 다시 자국 남성과 재혼을 하고 다시 자국 남성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혼해서 자국 여성과 결혼하고 이것을 반복한다. 자, 좀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실제 이 통계를 보면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능해요. 먼저 보시는 표는 08년부터 18년까지 11년 동안 중국 출신 남편에 관한 데이터예요. 이게 자료가 11년치밖에 없어서 일단 11년치 것만 할게요. 자, 가장 먼저 필요한 자료는 총 중국 출신 남편의 데이터고, 이것은 제가 저번에 말한 것처럼 다문화 혼인 자료에서 중국인 남편 비중을 대입하여 산출 가능해요. 자, 여기서 중국 남편의 퍼센트를 갖다가 대입시키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중국인 남성을 계산해요. 자, 여기서 들어가는 한국인 여성은 순수 한국인 여성과 그 다음에 중국 출신 귀화자 여성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계산한 대로 중국 출신 남편 토탈에서 한국 여성과 결혼한 중국 남편을 빼면 귀화 중국남 수치가 나와요. 자, 그리고 이 수치에서 아마 대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적 취득을 한 중국인 여성과 결혼하고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 남성이 이혼을 하고 다시 자국의 중국 여성과 결혼한 수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거예요. 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충격적이지 않나요? 자, 물론 이 중에는 일부 예외도 분명히 존재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좀 더 디테일하게 예외의 변수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왜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지 설명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변수는 남성 중국 귀화자와 여성 중국 귀화자랑 재혼하는 수치도 여기 포함돼요. 하지만 서로 국적을 취득한 상태에서 재혼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테니까 무시하고 넘어가고, 두 번째 변수는 이중국적을 가진 2세의 결혼이 다문화 혼인 통계에 잡히는지 아닌지가 좀 불분명해요. 자, 이것도 일단 확실하지 않고 아마 절대적인 비중이 아니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변수는 바로 입양을 통해서 계약을 했거나 아니면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귀화를 한 남성들이 한국 여성과 결혼한 케이스예요. 자, 하지만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만약 한국 여성과 결혼할 정도로 무난한 조건을 가진 남성들은 그냥 영주권으로 만족하지 중국 국적을 버리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 결혼과 이혼을 통한 국적 취득이 아닌 입양이나 장기 체류 귀화자의 경우는 자국 여성과 결혼을 했을 때 재혼이 아니라 초혼으로 통계에 잡힐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국적 번식에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자료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로 한국 남자 혹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가 중국 여성과 결혼했을 시의 재혼 비율이에요. 일반적인 한국 남자가 국제결혼을 했을 때 초혼과 재혼의 비율의 표본을 정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많은 베트남과 비교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 통계를 보면 비정상적으로 중국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의 경우는 재혼인 경우가 높게 나타나요. 자, 베트남은 토탈 약 28%인데 중국은 약 44%죠. 베트남보다 50% 이상 더 높은 수치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범하게 귀화를 해서 자국 여성과 결혼한다면 여기서 초혼으로 통계에 잡히겠지만 만약에 결혼과 이혼을 통한 국적 취득자가 중국 여성과 다시 결혼하면 재혼 통계에 잡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03년부터 급격하게 재혼 비율이 올라가더니 자, 심지어 04년, 05년은 재혼 건수가 더 많죠. 그리고 여기서 한국 여성이 중국 남성과 재혼하는 데이터를 봤을 때도 03년도부터 폭발적으로 재혼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둘의 연결고리를 생각했을 때 딱 맞아떨어지는 통계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면 과거 중국 국제결혼의 이혼에 관한 자료 11년치를 보면 중국 국적을 가지고 이혼한 사람은 겨우 3,169명이지만 귀화 후에 자국 남성과 재혼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치는 그보다 훨씬 많은 8,120명이에요. 결국 과거에는 눈으로 보여지는 국제결혼 이혼 건수보다 실제 귀화를 통해 이혼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심각한 통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화자를 포함한 실제 중국의 총 이혼율을 계산하면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수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과거부터 시작된 한국 국적 취득이 이제는 중국 남성들까지 이어졌고 또다시 귀한 남성들이 자국 여성과 결혼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인 거죠. 좀 심각하지 않나요? 자, 그리고 왜 하필 중국은 이렇게 국적 번식이 빠르게 일어날까요? 이건 역시 추측해보면
과거에는 국적 취득의 문턱이 지금보다 낮았을 수도 있고, 결정적으로 조선족의 경우는 한국말을 잘하고 한국의 역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외국 남성에 비해 국적 취득이 상당히 쉬웠을 거라 생각이 돼요. 자, 이렇게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제가 최대한 합리적으로 의심스러운 수치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현재 국제결혼 문화가 실패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것이고, 속성결혼의 시초가 바로 중국이었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국제결혼 문화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안녕히 계세요.